한가운 기출 그 2010년도부터 다시 볼 건데 어, 어떤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그 이 문제가 어떤 출제되는 원칙을 잘 옛날 거부터 이해해서 그래서 최근 문제까지 풀면서 앞으로 어떤 출제 방향도 예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공부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쌤이 옛날 거부터 다 이렇게 그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복습하시고 또 그 개념이나 출제 원칙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실제로 문제로 적용될 때 어떤 그 영어가 사용하고 있는 연결고리들과 전개들을 잘 어떤 내가 이해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이 시퀀스 지문이 이 스토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연구 과정과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지문이니까 어떤 그 순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런 단서들을 잘 잡아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짐은 수행했습니다. 현장 연구를요. 이곳에서요. 이제 소개하고 있고, 거기서 됐습니까? 연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역 마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는 인내심 있게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됐죠? 어느 날 그가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죠. 동참하라. 그들의 노래 중에 하나. 요청을 받고 이제 질문이나 요청을 받았으니까 응답하다라는 걸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답변까지 정확하게 이어지죠. 노래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이유 설명이 그 B에 대한 이유 설명인가 아니면 A 끝에 대한 이유 설명인가 이런 걸 잡아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 그들의 삶에서라고 대명사 나오죠. 그러면 여기 마을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이 대열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B, A, C를 잡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확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그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치 내가 걷거나 춤을 출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두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활동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들의. 그러니까 A 끝 문장의 이유로서 어떤 이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BAC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유가 나올 때 앞뒤 문장의 이유로서 완벽한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와 그 다음에 어떤 질문 답변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논증하는 글이고요. 여기 논증이라고 딱 써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좀 해석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훨씬 더 나쁘다라고 했는데 이 worse는 bad의 비교급이니까 주어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 이런 경우는 이제 주어가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는 오류는 이렇게 주어를 잡아주고 훨씬 더 나쁩니다. 자,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어떠한 증거도 없이요. 이게 더 나쁘다라는 거죠.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요. 단지 약간의 증거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증거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약간의 증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고, 가끔 사람들은 mistake,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분리된 사건을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이런 거죠. 인과관계로요. 보는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고, 자, 주어가 you가 됐고요. 대명사는 이렇게 항상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순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순적 관계는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단서가 없을 때는 적극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남자 주어 자리에 더 명사 잡는 거죠. 그 검은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그러니까 A가 예시로 읽혀 주셔야 돼요. 아, 예시 결론 상황이구나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있는 대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확인해 줘야 되고요. 주로 쌤이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문장의 주어 자리부터 먼저 확인해 주고 웬만하면 주어 자리 걸 잘 받아오니까요.
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절이라고. A가 B 전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로. 그러니까 박스에서 연결되기 아주 좋죠. 아까 A를 B로 착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수로 가정합니다. A가 B를 야기시켰다. 즉, 인과관계 오류로서 B가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됐습니까? 그래서 post hoc fallacy라고 로써 됐습니까? 논리에서 알려져 있다라 알려진 오류라는 겁니다. 됐죠? 그건 오류인데 알려진 논리에서 뭐로 알려져 있냐면 as 해석할 때 뭐뭐로써요. 뒤에 명사 하나만 나올 때는 뭐뭐로써. 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면서 명사 이렇게 처음 나오죠. A black jacket 이렇게 되니까 순서를 B, C, A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B 옆에 재진술, 그 다음에 C 옆에 예시 출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명사 주면서 재진술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이제 논증, 즉 예시 출발 지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B, C, A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예요. 여기도 이제 대명사 위주로 좀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떤 개념 설명합니다. 몸은 보여져 왔습니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변화를 강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상반부 읽었을 때. 몸은 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신체라는 것. 이렇게 보여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올드하고 뉴 개념,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속성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고정돼 있고 바뀌지 않는 어떤 자연의 사실이다. 이렇게. 요게 속성이죠. 픽스드, 고정되고 바뀌지 않는, 즉 고정의 속성으로 보여져 왔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최근에 이럴 때는 이제 변화 속성이라는 거. 쌤이 자꾸 속성 강조하죠. 됐나요?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고요. 볼게요. 그러나 그건 또한 보여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 올소가 들어오면 앞에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정도 있지만 변화되는 속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문화, 사회,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이러면 변화 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차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변화나 혹은 차이, 다양성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A에서 단수 잡습니다. 그것은 또한 추가되는 속성을 잡아올 거예요. 새로운 질문과 이슈, 쟁점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in the sociology, 스포츠 사회 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는 첫 문장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몸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그러니까 특별한 단서 없이 이 사회적으로 정의된다라는 이 끝부분에 이야기하는 주체를 가져와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사회적 정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빨리 가서 이 새로운 방식의 사고 맞죠? 아까 이미 여기서 최근에 좀 다르게 변화의 속성을 강조하면서 보고 있고, 이 새롭다라는 게 결국은 변화잖아요. 됐습니까? 몸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은 has challenge 이렇게 시제 딱 봐주고 현재 완료. 그리고 also 나올 때 이렇게 현재 완료. 같이 써주는다면 이게 어떤 유사 구조로서 올소를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방식의 사고가 이익을 받아줄 수 있게 되겠고요. 조금만 읽어서 의미 연결을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전통적인 마인드 바디, 어떤 정신과 몸 분리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한 새로운 질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죠? 이 대명사, 이 이시 받아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새로운 방식의 사고고, 그게 새로운 질문을 열었으니까 속성까지 완벽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대명사. 그들의 연구에서 됐나요? 그들은, 그러면 선생님이 대명사 잡고 넉넉히요. 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몸이 훈련받는가에 대해서요.
자, 그들의 work가 연구니까 학자 개념이면 이 대의가 좋겠죠. 그럼 보면 몇몇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는 스포츠 사회학 분야에 있는 몇몇 사람들, 이 주어 자리에 있는 거, 얘가 그대로 그들의 연구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해석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그 다음에 대명사 it과 also의 어떤 연결 유사 구조를 잡아서 B에서 A로 넘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C에서는 이제 대명사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대명사의 속성을 잡고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some people을 받아오는 그 개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A, C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BAC, BAC.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도 6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또 스토리로 줬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 전개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쌤이 스토리 지문들은 문제 해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해결책에서 간혹 어떤 후회한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두 사례를 비교할 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근데 대부분은 문제로 출발해서 해결책으로 끝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후회나 아니면 두 경우에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런 개념으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사례로 가는 지문들은 쌤이 얘기하지만 처음 나오는 명사들과 그다음에 동사의 전후 관계 그리고 시점 이런 것들을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우리는 a brand new 이제 처음 나오는 이런 a brand new camper van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돼요. 어떤 신상 이 캠프카를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었다라는 거야. 빌릴 수 있는지. 우리는 됐죠?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빌려주는데. 우리의 결함이 없는 그 캠프카를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했다. 스토리니까 이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걸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그 자체는 would not have been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일 겁니다. 그죠? 근데 좀 나쁜 상황이겠죠? 이게 없었다면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 가정법 if 생략되어 있는 거 had it not been for 무엇 무엇이 없었더라면 자, 그 지가 없었더라면 됐나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지가 있어서 나쁜 상황이 됐다라고 했죠. 자, 지는 걸렸습니다. 그 음식에 의해서. 앞에 음식 나와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더 박스 이렇게 줄여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시 사례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명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줄여 쓰는 어떤 글의 쓰는 방식 그걸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쿠키박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쿠키박스가 이렇게 줄여져서 그 박스, 그 음식 이걸 놔둔 걸 이제 지가 그 음식 때문에 지가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카를 망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B는 이게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가을에. 됐죠? 그러면 this가 포함된 문장을 좀 넉넉하게 해주게 주시면 되겠어요.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고 이게 가을에 일어났고 우리는 그 캠프카를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올 수 있겠죠. 브랜드 뉴 캠프카를 더 캠퍼로 됐죠. 우리 뒷마당에다가 저장했다라는 겁니다. 겨울 내내. 안 빌려줬으니까 저장하는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되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B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C는 우리는 아주 놀랐다라는 거야. 발견하고서요. 우리가 거절했는데 놀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됐습니까? 봄에 내 남편과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셋업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행을 위해서 그거 하려고 이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설치하고 준비해 보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놀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쿠키 상자를 놔뒀다라는 거예요. 겨울 내내요. 그러면 의미적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B, C, A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this 잡고 이 뒤에 뒷문장을 충분히 좀 넉넉하게 해석해서 안 빌려줘서
것들에다가 저장해 놨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쌤이 얘기했던 쿠키 박스라는 이 구체적인 명사 다음에 줄여서 더 명사로 이야기한다라는 거. 됐죠? 그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B, B, 그 다음에 C, A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B, C, A.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스토리 지문이니까 조금 빠르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시작부터 한 가지 이유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단어의 정의가 바뀌는 이유 설명하는 거입니다. 단지 이것 때문이라는 게 이유가 벌써 나오죠. 그들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어떤 단어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의미가 바뀐다라는 거고 개념을 줬기 때문에 논증할 거예요. 알았죠? 증가하는 많은 예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예에서는 맞겠죠? 뒤에 안 읽어도 조금 알겠죠? 뭐라고 했냐면 단어의 의미가 바뀔 겁니다. 알았죠? 자, 이제 라는 개념 주고 있고, 자, 상상을 해봐라. A는 일단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되게 구체적인 이렇게 화난 고객이 너에게 편지를 보낼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벌유즈 뭐 이런 단어들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볼게요. 자, 그 단어 펄류즈는 그것들 중에 하나다. 댐을 잡아오면 되겠죠. 댐. 그러면 자, 펄류즈란 단어는 당연히 구체적인 예시일 거고 그것들이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예시들이잖아요. 수많은 예시들이 있고 펄류즈가 그것들 중에 하나다 하니까 B로 연결하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단어만 봐도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는 잘못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만 주고요. 그 단어가 잘못 사용됐다라는 거죠. 역접입니다. 됐나요? 너무 자주 사용돼서 소대 구문이고요. 이 두 번째 지사죠. 그것의 이두 번째 의미니까 의미가 두 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o pollute something. 뭔가를 pollute 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빨리 스캔하는 거예요. 관심 많이 안 기울이고요. 자, 사실, 그러나 이건 반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역접이란 말이에요. 앞에 거 가져와서 정확하게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펄류즈란 단어의 두 가지 의미가 나왔죠. 하나는 빠르게 스캔하기. 근데 원래 의미는 study or read something. 주의 깊게 아주 디테일하게 읽는 완전 반대 의미입니다. 그죠? 하지만 너무 오래 잘못 사용돼 가지고 그 두 번째 의미가 됐습니까? 됐나요? 어, 그 정확하게 반대죠.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됐나요? 그럼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였죠? 사실은 이거죠. 됐죠. 실제 의미는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받아야 와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B, C를 받을 수 있겠죠. 마침내 부수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한 그건 한 가지 정의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에서 얘기한 이 반론 준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A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 폴리주란 단어를 예시 상황 안에 A에서 넣어서 설명하고 있죠. 됐습니까? 음, 그러니까 대충 본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됐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냥 빠르게 스캔하는 걸로 이제 의미가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 너의 응답이 그의 편지를 우리가 펄류즈했다라고 하면 원래 의미가 아닌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화를 내겠죠. 됐습니까? 고객이요. 그래서 음, B, B, C, A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명사 댐과 B에 있는 대명사 댐과 문제의 핵심은 이게 되겠죠. B에 있는 대명사 댐과
됐나요? 그 다음에 지시사. 이 두 번째 의미. 그래서 의미가 두 개 나오는 걸 B에서 확인하고 B, C, A 구체적인 예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답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또 지시사 잡는 법을 좀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do you worry? 걱정하는가? 너의 건강을 잃을까? 아니면 두렵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유 설명입니다. 그러면 쌤이 이유 설명은 앞뒤 내용이 좀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자, 이유는 TV가 포커스온 집중한다는 거죠. 뉴스예요. 근데 어떤 뉴스입니까? 세상을 좀 더 위험하게 만드는 장소를 실제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에 대한 이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these 잡을 때는 역시나 쌤이 지시사는 충분히 요 내용을 다 잡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측이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은 are이라는 비동사 왔으니까 A is B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these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비동사로 똑같다라는 개념을 줬으니까. 됐나요? 합리적인 정당한 걱정이라고요. 그러면 쌤이 these는 앞에서 나열된 거 잘 잡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이 나열되고 있잖아요. 걱정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막 이렇게요. 그리고 걱정하다 두렵다니까 이것들은 합리적인 우려라는 거죠. 이 these가. 근데 여기 걱정, 두려움 나왔으니까 B로 연결이 바로 되겠죠. 이 these가 해석으로 충분히 예측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됐죠? 자, 그 다음에 C는 그래서 그들은 더 취약해집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들을 받아올 수 있는 게 그들이 취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들은 마이너스 속성의 어떤 개념들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 그들이 누군지 근데 앞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입니다. 그 끝부분에 가보면 자, 두렵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TV에서 묘사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 집에 머문다라는 거죠. 그 둘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취약해진다는 의미에서 이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다라는 걸 좀 더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화 시킵니다. 주어를 갑자기 이 대명사를 ourselves로 바꿉니다. 우리 자신을 둘러싸는 거예요. 두려움의 벽에. 그러나, 자, 사람들은 이런데요. 그러나, 이렇게 반론 주는 거죠. 자, 답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극복할, 이 문제를 극복할, 즉, 이 지문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A 부분은 문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여기서는 해결책이 나오니까 B, A, C가 완벽하게 맞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리고 복습할 때 B에 볼게요. 자, 우리는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자, 이런 두려움이 실제입니까? 질문 던지고요. 답변을 연구 자료로 해줍니다. 연구 자료는 보여줍니다. 됐죠? 많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 TV에서. 즉, 이렇게 이유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소재가 동일하게 묶여서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그다음 사실은 이제 질문, why, 답변, because로 완벽하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B, A, C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복습할 때 그 옛날 우리 이 평가원 출제 문제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해석도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지시사의 쓰임을 잡을 때 좀 넉넉하게 해석하는 속성을 잡아오는 느낌 그리고 대명사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질문 답변 구조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B, A, C 질문 Y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그리고 안에 내용 확인 됐습니까? 그리고 thus 순적 관계고 역시나 they 잡아서 이 앞문장의 주어 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7번은 그 연결사가 A, B, C에 다 나오고 있어서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B하고 C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서 A하고 B에서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위에 거 없이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복습할 때는 꼭 위에 것도 해석해 보시고요. 알았죠? 됐나요?
그래서 이 그러나 주고 이렇게 정확한 명사, 이렇게 주체를 딱 줄 때는 이게 대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박테리아는 대조란 말이죠. 차이 설명한다는 거죠. 자, A는 마찬가지로, 어, 인간 사회. 됐습니까? 컨택을 하는 인간 사회는 영향을 끼칩니다. each other, 서로 서로의 발전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은 주체 바꾸고 속성을 동일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요번 이제 수능에서 또 중요하게 쓰였던 연결사니까 마찬가지로 꼭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의 발전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러나 박테리아는 근본적으로 모양 짓습니다. 서로 서로를. 자, 영향을 끼친다, 모양 짓는다. 이게 같은 속성이란 말이에요.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모양 짓는 거죠. 됐습니까? 서로에게 그들이 상호작용할 때니까 BA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박테리아하고 같은 속성으로 주체 바꾸고요. 속성 동일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당구공은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죠. 테이블 위를 구르는 당구공은 충돌할 거야. 그리고 서로의 궤도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실제로 서로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땡땡으로 콜론으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고요. 됐습니까? 궤도는 바꿀지 몰라도 서로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박테리아는 근본적으로 서로를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즉, 어떤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은 당구공보다는 이 살아있는 어떤 박테리아의 개념과 더 가깝다고 얘기하는 글이니까 알았죠? 그래서 빌리아드 당구공과 박테리아가 대조고, 그리고 이 대조된 박테리아는 또 시미럴리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와 유사하다고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A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앞에 거 빨리 해석해 주면 됩니다. 세계 역사의 기초 아이디어는 됐죠? 상호작용,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이 닮았다. 이 비유하는 글이죠. 그리고 나데이 법비 빨리 잡아주시고요. 당구공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뭐요? 박테리아 사이. 그래서 그 개념을 주고 그냥 펼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A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 해결 상황에 알맞는 것들을 이어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해석력이 좀 받쳐주셔야 돼요. 이전 거주자입니다. 오하이오 캔턴, 이제 캔턴이라는 이제 그 도시가 되겠죠. 자, 묘사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이미지를. 그녀의 학급 친구들에게. 자,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미지가 없더라는 거야. 이 중간 사이즈의 도시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 캔턴을 도시로 묘사했습니다. 주요 제조 시설과 제설을 가진, 그리고 어떤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도시로서 묘사를 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제 A. 그 사실이 앞에 이제 어떤 팩트 개념이 나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변하죠, 여기가. 됐나요? 크리스탈라이즈. 어떤 그, 원래 이제 결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고히 하다, 분명히 하다, 이런 뜻으로요. 이 캔턴의 개념을 분명히 해줬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A 부분이 해결 느낌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그게 바로 이미지라고 하고 있고, 됐나요? 뭘 줬는데요? 의미와 완벽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캔턴에서 사는 것이 이제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완벽함을 줬다. 해결 느낌으로 읽혀야 돼요. A가. 자, 그녀의 설명은 됐나요? 그럼 이제 대명사 그녀 잡고 일단 이 그녀가 앞쪽 주어인 she에서 넘어올 확률이 높죠. 이렇게. 앞문장 주어 이렇게요. 그녀의 설명은 그리고 이게 설명까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녀를 잡아올 건데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까지 딱 대명사 딱 잡아주면 설명까지 완벽하겠죠. 그리고 요 내용이 맞는지 보자는 거죠. 자, 이 그 도시를 됐습니까? From to, from A to B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대명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no image의 입장에서 아까 no image라는 표현 나왔죠? 이렇게 됐나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갔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제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원래 이제 예를 들어 포항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냥 제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이미지 포항이 어디지? 이랬다가 아 그냥 제조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데구나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학급은 결론지었습니다. 켄트는 전형적인 지루한 산업화된 도시다. 까지 내용 연결이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B를 먼저 잡아주고요. 핵심은 그녀의 설명이라는 이 대명사와 뒤에 딸려 있는 명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describes라는 걸 받아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그리고 나서 then이라는 단어는 어떤 순서를 좀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혹은 그때 그녀는 갑자기 여기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 경험이 떠올랐다라는 거야. 아, 나는 기억나. 들었던 게요. 선생님으로부터. 됐죠? 2차 세계대전 동안 켄트는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요 미국 타겟이었다라는 겁니다. 독일인들의. 됐나요? 그리고 상상해봐. 이렇게. 자, 샘하고 나눴던 얘기입니다. 이 자기가 살았던 도시에 대해서. 미국의 핵심 도시인 이런 도시들 다음에 자, 도치대입니다. 등장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켄튼이라는 이름이 됐나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광역시, 서울시 다음이 이제 포항 같은 이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포항이 되게 중요한 도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B, C, A 문제 해결 틀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A로 넘어가면 딱 확인이 되겠죠. 자, 그 사실이 됐나요? 2차 세계대전 후에, 2차 세계대전에 어떤 도시가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 다음으로 이 켄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구체화시켜 줬겠죠. 이 켄튼이라는 개념은. 됐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로 구성된 지문이고 빨리 문제 해결, 어디를 마지막으로 둘지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조금 해주면 좋은 좋은 순서를 잡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9번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예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시 가정을 할 때 이렇게 유로 많이 쓴다라는 거와 또 여기도 보면 유를 쓰고 있고 자, 대명사는 100% 단서는 될 수 없지만 가독성상 중요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다른 단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잡아서 활용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shuffle, 섞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보를요. The pieces, 조각들을요. 됐죠? 보려고요. 자, 어떻게 그들이 fit together 들어맞는지요. 함께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조각들을 shuffle, 섞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어 보면 위를 쓰고 있으니까 가독성상 C가 좋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딱 읽어보면 start, 시작을 하고 then,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그럼 그 정보, 더 명사니까 잡아올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쉽고 알려진 정보 조각들이고, known pieces of information이고, 그 정보들로 연결까지 완벽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C가 되고, B는 예시 출발이고, 그 다음에 예시 가정 안에서 주어 유를 써서 연결할 확률이 높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단서 보는 거예요. 너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further는 더라는 표현이고 비교급은 마찬가지로 활용할 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질문한다는 개념이 나오기만 하면 지금처럼 그러면 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됐죠? 일단 BA, CBA 잡고 이제 해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뭐와 같이요? 자, 그가 잔인한가? 그럼 그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예시 안에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 중국 황제인
진시황이 되겠죠. 그 진시황제가 당연히 이렇게 그로 이어지겠죠. 그럼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CBA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가 괜찮은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끔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거. 대신 됐죠? 그건 훈련시킵니다. 역사가 되겠죠? 역사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비판적 사고 스킬을 이용하도록. 그래서 역사 공부한다는 소재를 양괄식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선생님 이게 난 나오고 이렇게 대시요. 대시, 대시나 혹은 세미콜론이 나오면 벗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건 우리로 하여금 조사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담등처럼 우리는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썩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CBA 양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CBA 역시나 논증하는 글이고요. 양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논증하는 글들 그리고 스토리 지문들의 어떤 그 순서 전개에 대한 공부를 이 2010년도 옛날 문제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BA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10번도 이렇게 상반부 내용 보면 알겠지만 A, B, C에 어떤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러면 이제 이 박스를 읽어주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래서 2012년 수능 문제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가 이거 예시 과정이에요. 가게로 들어갈 때 너는 비시즈가 포위된다라는 겁니다. 정보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겁니다. 비시즈는 포위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심지어 구매인데 단순해 보이는 이런 건 속성이에요. 단순해 보이는 애도 됐어요? 그럼 뒤에 예측되죠? 복잡하다는 얘기 할 거예요. 빠르게 인지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수렁으로 바뀌게 된다. 즉,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시까지 딱 듭니다. 됐나요? 이 잼 통로를 한번 봐보자. 잼 아이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뒤에가 예측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A. 합리적인 모형은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모형은 나타냅니다. 됐죠? 최고의 제품을 찾는 방식은 해결이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뭐라고요? 모든 이 정보를 다 활용하는 거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앞에 정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라는 뜻으로 꼭 알아주셔야겠죠. take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고려하다, 뭐뭐를 고려하다. 알았죠? 그래서 이 정보를 고려하는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바로 반론 나오니까 그 다음에서 중요한 거죠. 하지만, 자, 이 방법은, 자, 이 backfire,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속성이 드러나니까 아주 좋죠? 하지만 이 방법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거야. 마이너스 지문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A는 볼게요. 자, 선반을 a glance는 한번 힐끗 보는 거죠. 전범위의 질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광범위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질문. 자, 질문 답변 구조로 돼 있죠. 그러면 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뭐요? 연구나 지금처럼 뭐요?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어떤 그 모형은 제한합니다. 이게 답변이 되겠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리적인 모형, 즉 연구한 사례로 답변을 주는 경우가 되겠죠. BA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이제 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B가 제일 먼저 가깝겠죠. 그리고 질문 답변에 A. 그래서 B 다음에 A요. 자, 우리가 뭔가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쓸 때요. 됐나요?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됐나요? 어, 슈퍼에서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됐죠. 잘못된 걸 선택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모형은 원래는 정보 다 고려해. 하지만 역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효과가 뭔데요? to, 쌤이 대표적인 마이너스 단어라고 했어요. 역효과는 이거죠.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이어줬고요.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가장 잘 행해진다는 거예요. 뭐로요? 생각의 반대쪽에 있는 감성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 A, C. 자, 질문 답변. 됐나요? 그리고 이 답변에서 이 답변을 반론 쳐준 거죠. 일반적인 어떤 의사결정 명령이 좀 다른 데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고 마이너스로 넘어온 부분을 C로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 A, C.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 10번까지 마무리합니다.